우리 박경배 교수님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지난 시간에도 한번 나누긴 했었는데요. 음향이라는 게 참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 어렵다기보다는 낯선다고 생각하시면 더 쉬울 것 같아요. 그 지난 수업을 들었던 분도 계시고 아닌 분도 계셔서 제가 조금 더 그 강의를 또 준비해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할 수 있도록 이해하실 수 있도록 좀 만들어 봤는데요. 소리를 눈으로 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소리를 눈으로 보여줄 수 있게 만들어준 어떤 그런 그래프들이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소리를 마치 이렇게 그 추에다가 끈을 묶어놓고 놔두면, 손을 놔두면 어떻게 돼요? 왔다 갔다 하죠? 이렇게 이 단진자 운동이라고 합니다. 단진자 운동인데, 이 운동처럼 공기 중에 소리가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공기 중에 있는 밀자가 아무래도 그 저항을 갖게 되겠죠. 그래서 소리가 더 멀리 못 가는, 또 느리게 되는 구조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소리의 기본적인 원리가 이렇다. 소리는 이렇게 느린데 빛은 되게 빠르죠. 우리가 천둥 번개가 치면 뭐가 먼저 들려요? 번개가 먼저 보여요? 천둥이 먼저 들려요? 번개가 먼저 번쩍하고 나서 천둥이 들려요. 동시에 스파크가 일어났지만 그렇게 빛은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소리는 되게 느린 속도로 움직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또 좋을 것 같아요. 자, 제가 그 소리를 이렇게 눈으로 보여준다면 이렇게 사인 웨이브 곡선을 만드는 거예요. 소리가 이렇게 사인 웨이브 곡선이 보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1초 동안에 몇 번 움직임에 따라서 이게 몇 허르츠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요. 사람의 가청 주파수가 얼마라고 했어요? 20에서 2만 허르츠까지. 그러니까 사람의 그 범위만 알면 돼요. 그 이상은 알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돌고래도 아니고 그 이상 알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쉽게 이 정도만 볼까요? 고음은 대략적으로 파형이 이렇게 좁게 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골과 골 사이가 좁죠. 마치 얘가 뭐처럼 보이냐면 그 레이저 포인터 같은 느낌이 들지 않아요? 이런 빛이 제가 보면 이렇게 레이저 포인트처럼 같은 빛을 직진성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저음은 어때요? 파장 길이 기니까 자기 멋대로 움직여요. 스피커에서도 여기도 스피커가 있죠. 여기 스피커가 있으면 이 부분이 고음일 거고 보통 여기가 저음일 거예요. 그러면 스피커의 고음 부분만 그 지향각이 있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어디에 들리느냐에 따라 다르긴 한데, 그렇다면 이 스피커의 가운데 지향점이 가운데 있는 사람만 잘 들리고 그 옆에 있는 사람은 잘 덜 들릴 거예요. 자, 이제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게 좀 작죠, 소리가? 그래서 이렇게 마이크를 통해서 확성을 하는 거죠. 확성하니까 좀 더 잘 들리죠? 실제로 여기 앉은 사람과 옆에 앉은 사람은 다를 거예요. 어떤 소리가 다르냐면 고음의 지향각이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 달라요. 우리 목사님 잠깐만 일어서서 저 중간쯤에 가운데 한번 앉아 보시겠어요? 그러면 제가 앉으시고요. 예. 말할 때 고음 에너지가 다르죠? 네. 실제로. 잘 모르실 수 있었던 건데 실제로 앉아보니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같은 공간이지만 소리의 어떤 그런 주는 임팩은 달라요. 그거는 최대한 좋은 소리 만드는 거는 골고루 잘 들리게 하는 게 음향 디자인의 첫 번째 목적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목사님 서 계신 자리에다가 스피커를 달아서 내리 찍으면 돼요. 그러면 최대한 목사님의 입과 동일하게 퍼져나가겠죠. 그게 스피치에서 가장 좋은 디자인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교회도 있나요? 여의도에 가면 여의도 교회 있잖아요. 스피커 가운데 있고 다 분산되어 있잖아요. 미국에 있는 교회 가봐도 스피커 가운데 하나 놓고 이렇게 분산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대부분 다 이렇게 2개나 3개 분산해져. 왜 그럴까요? 음악할 때 스테레오 이미지를 얻기 위해서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설교가 중심인 교회는 스피치를 위해서 가운데서 내리치는 게 가장 좋아요. 비싼 스피커는 조금 더 음질이 좋은 것 뿐이고 그 스피커의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스피커의 그 구조와 설계가 되게 중요한 거라는 것만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여기까지 하고 또 이렇게 제가 20년 동안 한 거를 또 어떻게 짧게 다 설명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런 구조가 있다는 것만 아시면 돼요. 고음은 이렇게 소리가 와서 되게 고음 어떤 특징이 있어요? 골이 좁죠? 쭉 와서 맞고
반사돼서 나가죠. 이렇게 반사면과 입사각과 반사각이 같죠. 소리가 이렇게 맞고 튀기는 거예요. 이거는 파장 길이 때문에 만약에 저음이면 파장이 되게 크죠. 그럼 이거 맞고 어떻게 돼요? 이렇게 회절되는 거예요. 자, 제 요 말 이해되세요? 그래서 소리는 고음 맞고 튀기는 현상이 있고 저음은 지 멋대로 움직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만약에 찬양을 하고 있어요. 지금 밖에서 들어올 때 소리가 세서 들리겠죠? 그럼 어떤 소리가 들릴까요? 고음이 들릴까요? 저음이 들릴까요? 저음이 들리죠. 자동차 튜닝을 해가지고 소리를 막 크게 틀리는 사람 있잖아요. 안에서 모르겠지만 밖에서 들으면 어떤 소리 들려요? 고음이 들려요? 저음이 들려요? 저음이 들리는 거예요. 왜? 저음은 이렇게 파장길이 길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하니까 이제 쉽게 이해가 되죠? 음향을 좀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리려고 제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귀입니다. 귀. 그쵸? 귀 어때요? 옆에 사람 귀 한번 쳐다볼까요? 귀 좀 까주세요. 이렇게 까주세고. 예, 어때요? 귀가? 예뻐요? 안 예뻐요? 예, 징그럽죠. 예, 막 쭈글쭈글 해가지고 저는 귀가 참 징그럽게 보이는데 이렇게 귀가 쪼글쪼글 돼 있고 좌우로 돼 있죠. 그쵸? 자, 그러면 지금 죄송합니다. 이 소리가 어떻게 들려요? 두 개의 귀가 이 울퉁불퉁한 데를 통해서 소리를 모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소리를 집음해 주니까 소리가 어떻게 될까요? 더 잘 들리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귀를 한번 키워볼까요? 귀를 확대해서 들어볼게요. 양쪽 귀를 다 해보시면 더 좋고요. 예, 자, 지금 귀를 키웠을 때와 귀를 다시 낮췄을 때 소리 크기는 굉장히 차이 나죠. 이게 귀가 이런 역할을 하는구나. 소리를 모아주고 또 좌우에 굉장히 민감하다. 왜? 귀가 두 개가 있으니까. 그쵸? 만약에 귀가 보면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그러면 소리가 들리면 음원에서 가까운 왼쪽 귀는 먼저 들리고 그 오른쪽 귀는 약간 나중에 들리겠죠. 그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그거를 사람은 금방 느껴요. 그래서 좌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마이크 쓰니까 목사님 자리에서 쓴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목사님은 어디 계신 것 같아요? 목사님 앞에 계시죠? 그런데 눈을 감고 들으면 목사님 어디 계실까요?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는 목사님은 여기 계신 거예요. 그죠? 가운데 계신 분은 지금 방금 오신 우리 자매님은 목사님 어디 계십니까? 눈을 감고 들어보시면 여기쯤 있겠죠. 왜냐하면 가운데 계신 분은 저쪽 소리도 들리거든요. 그럼 두 개를 더한 소리의 합의점이 그 음원의 로케이션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음상이라는 음상의 일치가 돼야 사람은 보이는데 소리 들려야지 보이는데 소리 여기서 들려. 이상하지 않을까요? 지금은 그나마 잘 되어 있는 건데 옛날에는 소리가 뒤에도 있어요. 스피커가 뒤에. 그러면 목사님 앞에 계신데 소리 뒤에서 나.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음상 일치가 안 되기 때문에 되게 혼란스러운 거예요. 이해되죠? 이런 경우가 다반사였어요. 근데 많이 요즘에 그렇게 디자인 안 하고 같은 방향으로 소리가 쭉 진행이 되죠. 이렇게. 자, 이 귀를 볼까요? 이 귀 안에 뭐가 있어요? 귀 구멍이 있죠? 그리고 이 귀 고막 있죠? 고막 있잖아요. 이 고막에다가 고막 다음이 뭔지 아세요? 네. 고막 다음에 뼈가 있어요. 뼈가. 모르뼈, 망치뼈, 뼈가 세 개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볼륨 조정, 이 고막을 늘렸다 줄였다 해줘요. 이해돼요? 자, 다시 설명해 줄게요. 갑자기 제가 그럼 놀라죠? 왜? 준비가 안 되는데 갑자기 큰 소리 들으니까 놀라는 거예요. 근데 소리가 점점 커지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 커지면 좀 앞에 있는 사람 미친 것 같아. 볼륨 좀 줄여봐. 고막을 조정해줘. 이렇게. 그래 안 그래요? 그리고 잘 안 들려. 그럼 그럼 잘 들어봐봐. 이 안에 알파고보다 더 뛰어난 지능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게 있어가지고 그때그때 볼륨 조정해줘요. 근데 빨리 반응은 못하지. 이해되죠? 그래서 소리가 이렇게 볼륨 조정까지 돼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달팽이관이 있고 유모세포가 있어가지고 큰 소리가 계속 나면 이 귀가 상해요. 그 안에 섬유 같은 것들이 파괴되어서 회복이 안 돼요. 우리 안경 쓴 분도 계신데 안경 쓰면 왼쪽 눈과 오른쪽 눈이 다를 수도 있죠? 근데 이 눈이 안경을 통해서 보호가 되지만 귀는 보호가 되기 쉽지 않죠. 무슨 보청기 써야 되고 이러니까. 요즘에 특별히 젊은 사람들이 귀가 많이 난청이 와요. 이어폰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자,
이 안에다가 요 구멍에다가 스피커를 설치해가지고 여기 때린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떻겠어요?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어폰을 너무 장기간 동안 쓰거나 아니면 너무 크게 들으면 귀를 상하게 돼요. 자, 이게 뭘까? 이게 뭘까? 사람의 22구, 20kg니까 가청 주파수네. 그죠? 여기는 저음이고, 여기는 고음이에요. 근데 고음이 큰 게 아니라 중고음이 크죠? 한 4kg, 5kg대가 크죠? 우리 귀가 여기를 크게 반응하는 거예요. 왜? 구멍 보시면 이 안에 공진이 생기죠, 공진이. 제가 만약에 빈병에다가 여기다가 후 하면 뭐가 생겨요? 소리가 나죠? 우, 더 큰 병에 하면 더 어떻게 소리가 될까요? 소리가 더 낮아지죠. 우, 그러죠? 그런 장난 어렸을 때 많이 해보지 않았어요? 예. 마찬가지. 이 귀 구멍의 공진이 이 소리의 요 주파수예요. 물론, 머리가 큰 사람은 이게 좀 더 낮아지겠죠. 예. 머리가 작은 사람은 높아지겠고. 농담처럼 얘기했는데 별로 웃지도 않고. 예. 자, 이 소리의 공진 주파수가 있어서 이 소리가 더 크게 들리고 저음은 잘 안 들려요. 우리 귀가 그렇다는 것만 아시면 돼요. 이거를 라우드니스 곡선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소리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들이 그 들을 수 있는 가청 주파수를 한번 볼게요. 그 1kHz, 1kHz 여기쯤이죠? 여기쯤 소리를 제가 틀어봐 드릴게요. 자, 어때요? 네, 화면 조정 시간. 이 소리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예, 정말 요즘에 이 소리 듣기 어렵거든요. 여러분 진짜 노력을 많이, 새벽 4시까지는 있어야 이 소리 를 들을 수 있어요.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예. 자, 1보다 높아질까요? 1보다 높으면 2kg. 2kg, 그죠? 1kg, 2kg 정도 레벨이 될 거예요. 자, 또 올라가 볼까요? 4kg. 이제 준비하세요. 더 부담이 되죠? 자, 6.4kg, 8kg. 부담되죠? 자, 이제 10kg. 10kg는 어때요? 오히려 더 귀에 자극은 덜 되죠? 10kg쯤 가니까. 그죠? 16kg. 들리는 사람. 들려? 나만 안 들리네. 예. 좋습니다. 안 들린다고 상처받지 마시죠. 저 같은 사람도 안 들립니다. 예. 다시 1kg 왔습니다. 1kg 왔습니다. 자, 이제 반 꺾게 반. 500. 500 정도 되죠? 자, 250. 톤에 대해서 대충 알겠죠? 이제. 그 다음에 125. 근데 에너지도 작아지는 느낌이 들지 않아요? 크게 훨씬 부담 덜 되죠? 그 다음에 63. 훨씬 낮죠? 60입니까? 요 정도. 요 정도.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음은 되게 적게 들려요. 그리고 고음은 되게 크게 들리고. 이런 성향이 있다. 어떻게? 사람의 귀의 구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해하니까 되게 재밌지 않아요? 네. 자, 이렇게 소리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들만 한번 들어보니까 주파수가 뭔지 좀 알겠죠? 이걸 알아야 이따 디지털 콘솔 쓸 때 쓰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정말 2시간 안에 모든 기본 음향 개념을 좀 이해시키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최대한 노력한 거 아시죠? 여기까지만 하시면 돼요. 자, 소리 중에는 소리가 더해질 수 있죠. 한 소리가 나가고 한 소리가 더 더해질 수도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더해지면 같은 파형이 2개가 되면 커지는 거예요. 같은 파형, 반대 파형이 더할 수도 있죠. 그럴 때는 소리가 어떻게 될까? 없어지는 거예요. 연못에다가 돌을 던져요? 뭐가 생겨요? 파장이 생기죠. 파장이 이렇게 오겠죠? 돌을 또 던져. 그러면 이렇게 2개 더해지면서 겹치는 거가 생길 거예요. 2개가 같이 승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더 커진 거고, 얘는 이렇게 오고 얘는 반대로 오면 소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스피커는 간섭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벽에다 붙이거나 그러면 안 돼요. 벽에 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벽에 붙이는 벽 구간에 붙이는 구간이 생기죠. 그래서 매다는 게 맞는 거예요. 비싼 스피커냐 안 비싼 스피커냐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했죠. 좋은 거는 잘 설계하는 게 중요한 거다. 이렇게 매달아서 내리 찍으면 그 간섭이 덜 하니까. 만약에 스피커가
이렇게 여기다가 스탠드처럼 세워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세워두면 소리가 앞으로 맞고 벽 맞고 다시 튀기겠죠. 근데 만약에 매달면 사람을 맞고 흡수가 되겠죠. 사람은 목사님 입장에서는 양처럼 보이겠지만 저는 사람이 흡음재예요. 예. 오늘 흡음재, 털 달린 흡음재, 겨울에는 좀 더 두꺼운 패딩트 흡음재, 여름에는 살이 보이면 덜 흡음된 흡음재. 저한테는 흡음재일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자, 우리 일어서 찬양합시다. 그러면 굉장히 흡음재가 많아지는 거예요. 실제로 일어서면 뒤에 앉은 사람은 사운드의 감동이 덜해져요. 왜? 공간이 작아지니까, 머리 공간이. 이해되시죠? 아무것도 없는 순간, 뭐가 들리죠? 빔 프로젝터에 이렇게 팬 소리라든가, 이런 자잘한 어떤 이런 암소음이 들리는 암소음이. 이거 없으면 어떨까요? 되게 적막하지 않아요? 밤에 자기 전에 그 시계 소리가 갑자기 턱턱 들어가는 소리 엄청 크게 들리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굉장히 암소음이 오히려 삶에 좀 필요할 수도 있어요. 자, 제가 여러분과 이야기하는 정도의 레벨을 한 60dB 정도라고 할게요. 여러분 귀에 들리는 게 잘 들리세요? 예, 들리지만 이렇게 해서 1시간 동안 얘기하면 집중이 뚝 떨어지면서 졸음이 올 수 있어요. 내가 크게 말하면 들리겠죠? 제가 이렇게 1시간 동안 말하면 저는 할렐루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마이크를 통해서 확성을 하는 거예요. 증폭을 해서. 그러면 저는 힘을 덜 들이고 여러분들도 제가 말하는 동안 아까 들렸던 팬 소리나 다른 자잘한 소리들이 안 들리죠. 이 소리가 작은 소리를 가려주는 거죠. 이걸 뭐라 그래요? 매스킹. 매스킹이라고 그래요. 매스킹. 큰 소리가 작은 소리를 가려주는 거를 매스킹이라고 그래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동시에. 자, 그리고 더 큰 소리. 할렐루야! 그럼 너무 부담되지 않아요? 지금? 그쵸? 이 정도 큰 소리는 100dB 정도 가까이 되면 사람이 지쳐요. 자, 이건 뭐냐면 지금 제가 이 정도 말하는 게 90이라고 할게요. 90 정도 데시벨 정도를 하루에 8시간 동안 듣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어떻겠어요? 이 소리를 8시간 동안 듣는다. 할렐루야! 어떻습니까? 그러면 힘들어요. 힘든 걸 지나서 나중에는 이제 귀에 청력에 이상이 생겨요. 이거를 산업안전보건기준법에 8시간 이상 90dB 있는 데서 노출되지 마라. 이런 거예요. 그럼 100dB. 할렐루야! 2시간 동안 듣는다고 생각해봐요. 이거를. 어떻게 했어요? 은혜보다 내 귀가 더 너무 힘들어. 이런 100dB에서는 2시간 이상 있지 마라. 이런 거예요. 예. 소리는 뭘 이용해서 가요? 공기를 이용해서 가죠? 공기를 이용해서 가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응? 공기를 이용하니까 바람, 온도, 습도에 영향을 많이 받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가 강? 그래도 대충 그래도 교회를 좀 다니신다고 하면 어디쯤인지 대충 감을 잡으셔야 되지 않겠어요? 예, 갈릴리, 예, 갈릴리. 갈릴리라고도 하고, 게네사렛이라고도 하고, 그죠? 예, 여기가 게네사렛 호숫가예요. 여기는 성경으로 본다고 하면 어디쯤 나올까 찾아보니까 누가복음 5장 3절인 것 같아요. 누가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누가복음 5장 3절을 읽으신 분이 한번 예수님이 이게 저녁은 아니겠죠. 밤은 아니겠고 아침이죠. 아침에 오전에 이렇게 밤새 물고기 잡고 허탕친 베드로한테 온 거예요. 그렇죠? 자, 바람이 어떻게 불까요? 이게 바다는 아니고요. 사실은 호수인데 워낙 커요. 제가 성지순례를 한번 지난주에 구글로 해서 갔다 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 50km 정도 되더라고요. 50km. 예. 여러분들도 다 같이 수 있어요. 예. 핸드폰을 쓸 수 있고. 근데 둘레로 보니까 50km 정도, 52km 되더라고요. 이 정도 되니까 자체 호수지만 풍랑도 일어나고 그래요. 그래서 바람이 해풍이 부는 거죠. 바다에서 육지로. 예수님이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사. 이게 무슨 뜻일까?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예수께서 시몬의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더라. 예수께서 마이크를 청하셨더라. 스피커랑 마이크를. 그때 마이크 스피커 없으니까 멀리 얘기하기 위해서 바닷면을 먼저 맞게 하려고 소리가 첫 번째 회중에 맞고 흡음되지 않고 좀 떨어뜨려서 소리가
그 스롯을 만든 거죠. 스롯을. 나팔을 만든 거죠. 이렇게 일종의. 예수님이 그래도 이렇게 말하면 너무 웃기잖아요. 그죠? 조금 뛰어라. 뛰어서 이렇게 바람을 이용해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우리나라 경복궁 가면 인정전 있죠? 거기서도 그런 거 하잖아요. 야, 우리 북벌을 하자. 그러면 이제 왕이 그러면 얘기하면 이제 만세 만세 그러잖아요. 뒤에 있는 사람 안 들리거든, 사실은. 어떻게 들릴까? 그 옆에 회랑을 만들어서 소리끼를 만든 거예요. 이렇게. 들릴 수 있게. 그때 당시에는 스피커 갖고 와 이런 게 없으니까, 다 공간을 이용해서 한 거예요. 가면국 같은 것도 사실은 가면을 왜 써요? 피사체를 더 돋보이게 하려고. 왜냐면 LED 화면이 없으니까 가면을 써서, 아니 화장을 짓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배우들이 화장을 짓게 하는 것도 그런 건데, 가면 쓰는 거는 뭘 더하냐면 가면에 소리를 더하는 거예요. 가면 쓰는 소리가 좀 더 커지거든. 그런 효과를 내기 위해서 가면극을 했던 거예요. 뭐 그냥 뭐 이렇게 논문 쓰려고 찾아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전기 얘기 조금만 할게요. 전기는 어때요? 굉장히 편리하죠. 편리하지 않아요? 조명이 좀 어두우니까 좀 밝혀주세요. 그럼 네 알겠습니다. 호롱불 켜놓으면 분위기 이상해지잖아. 연기 나고. 근데 전기는 스위치만 켜면 돼. 얼마나 편리해요. 편리한 건 항상 위험함을 따라간다. 늘 명심하세요. 전기 때문에 화재도 나고 뭐 여러 가지 또 감전도 되고 이러기 때문에 항상 원칙적으로 잘 지켜야 돼요. 자, 발전소에서부터 전기가 끌고 오죠? 끌고 와서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그 교회 보면 이런 전기 분전반이 있어요. 여기까지는 몰라도 돼요. 교회 집사님이 하시니까. 전기 중에는 직류전기, 건전지나 아답터 쓰는 전기가 있고 교류전기가 있어요. 직류전기 누가 만들었죠? 직류전기는 에디슨이 만들었죠. 예, 맞아요. 에디슨이고, 에디슨 밑에 있던 그 테슬라가 교류전기를 만들었죠. 둘이 싸우다가 결국은 이제 이긴 것 같아. 그쵸? 직류와 교류. 그건 뭐 이렇게 어렸을 때 책 보면 있잖아요. Y책에도 있고 그렇잖아요. 전기 중에는 전기에 그 전기가 다 흘러갈 수 있는 접지를 해야 돼요. 접지가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전기 플러그는 접지가 없는 플러그죠. 두 개만 있으니까. 하나가 더 있으면 접지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무접지. 예, 되는 거예요. 자, 전기 접지가 안 되면 우리 혹시 이런 경우 있어요? 마이크 잡다가 전기 오는 경우 있어요? 그런 경험 있는 사람. 그때 접지가 안 돼서 설치한 음향기기예요. 그럼 이 접지를 다 땅에 박아서 흘러내리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인 원칙인데 뭐 때로는 전기 못할 수도 있으니까 뭐 죽지는 않을 수 있어요. 예. 인명을 보호하는데 접지를 한다. 두 번째는 기계도 보호하고 노이즈 제거. 그래서 접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건물 내에 접지가 안 돼 있으면 이런 사고들이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기가 의외로 많이 사고가 많아요. 특히나 교회 엘리베이터 있는 거 있죠? 우리 교회 엘리베이터 누가 오신지 아는 교회 있어요. 예배 중에 갑자기 삐 소리 나면 누가 엘리베이터 타는 거야. 엘리베이터와 음향기기랑 연결되어 있으면 노이즈가 날 수 있어요. 그런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전기의 사례들이 많다 보니까 이야기 드린 거예요. 자, 이런 거 이제 넘어가고, 요런 거. 요건 좀 본 적 있죠? 요거, 예, 우리 좀 친근한 게 왔어요. 통합형 사구, 예, 뭐라 써 있죠? 전격 전압 AC 250V에 16A. 예, 좋습니다. 자, 이런 거 쓰세요. 이런 거 사다가 쓰시면 돼요. 자, 근데 뭐야 이게 250V에 16A가 무슨 의미일까? 써 있질 않아. 이게 써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그 선풍기를 봤어. 선풍기 봤더니 220V에 60V 주고 100W 쓴다. 얘는 전력을 100W 쓴 거고, 전기장판은 120W, 냉장고는 380, 뭐 388W 이런 식으로 전기가 나오죠? 전기밥솥이 1kg 먹고 레인지가 1.5kg 먹고. 근데 여기는 와트고 여기는 암페어니까 안 맞잖아. 그럼 어떻게 하냐? 곱하기를 하면 됩니다. 곱하기. 되게 어려운 건데 지금 제가 물어볼게요. 예. 지금 우리가 250이 아니라 220 쓰니까 220 곱하기 16을 하면 얼마일까요? 3,520. 예. 그러면 이게 눈이 좋아요. 예. 3,520W. 3kg를 쓸 수 있는 3kg를. 자, 아침에 머리 말리시고 이렇게 드라이기 하고 오시죠? 예, 드라이기가 얼마 정도 먹는지 아세요?
보통 미장원에 쓰는 드라이기 있잖아요. 좀 탐나는 그 헤어 드라이기. 이게 한 1800W 정도 써요. 1500짜리도 있어요. 요즘에 좀 많이 좋아져서. 2000짜리도 있고. 그러면 여기다가 두 개 꽂으면 어떻게 될까요? 뚝 떨어지겠죠. 이런 거 안 떨어지고 이런 거 없이 그냥 그 전기집에서 사다가 저기 교회 집사님이 만들어 놓으시면 어떻게 될까요? 안 떨어져요. 절대로. 안 떨어지고 이 손이 따뜻해져요. 손이. 계속 쓰면 손에서 연기도 나요. 하얗게. 불도 나고 소방관 아저씨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그래서 교회에 불이 나는 겁니다. 예. 자, 만약에 핸드폰 충전기를 만약에 이런 멀티탭 여러 개 갖다가 한 30개 갖다 꽂았어요. 여러 개 문어발식으로. 그럼 돼요? 안 돼요? 됩니다. 예. 그럼요. 50개도 돼요. 용량이 얼마 안 되거든, 핸드폰은. 근데 여기다가 헤어드라이기 네 구멍 중에 두 개만 꽂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 교회에서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열풍기. 선풍기처럼 열풍기 그런 거. 2kg짜리. 그 두 개 꽂으면 그 교회마다 이제 부서마다 이제 추우니까 그거 갖다 꽂아 쓰면 뚝뚝 떨어지는 거 예배 시간에. 그런 경우 있죠? 그러니까 용량을 계산하면 돼요. 자, 마이크. 마이크는 굉장히 낮은 레벨의 신호예요. 여기에 마이크의 진동판을 움직이는 거예요. 자, 요거 먼저 설명할까요? 이게 뭐죠? 소리. 콩나물이죠, 콩나물. 응? 콩나물이 헥토파스칼, 무슨 파스칼,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죠? 태풍이 몇 파스칼로 뭡니다. 이런 파스칼 단위. 아시죠? 자, 그 다음에 얘는 50mV. 아, 얘가 소리를 전기신호로 변환시켜주는 기계구나. 이 마이크는 일종의 변환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트랜듀서. 이해되시죠? 예. 이 그림 그러니까 이해가 되지 않아요? 대학교 1학년 여자 학생이 그려준 거예요. 교수님 책 쓰는데 제가 이거 그려드리면 안 될까요? 네가 그려봐봐. 그랬어요. 예. 자석이죠. 자석. 마그네틱. 자석이죠. 자석에 코일을 감았어요. 코일을 감고 진동판을 통해서 신호를 주면 얘가 움직이는 거예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코일 사이, 자석 사이 코일이 움직이면 신호가 생기는 거예요. 마이크 신호가. 이거를 기전력이라고 해요. 옛날 그 아빠 자전거 타면 자전거에 이렇게 잉 해가지고 프레시 나오는 게 있어요.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원리랑 똑같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언젠가 배웠던 걸 수도 있는데 이거 알아요? 혹시 이거? 이거 아는 사람?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본 거 같죠? 이게 뭐지? 플레밍. 플레밍의 왼손 법칙과 왼손 법칙, 오른손 법칙이 있죠. 뭔지 모르겠지만, 이제 기억 안 나지만, 플레밍이라는 건 들어본 적 있죠? 안 시킬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예, 저는 절대로 시키지 않습니다. 예, 플레밍의 왼손 법칙과 오른손 법칙이 마이크와 스피커에 적용됩니다. 이해되죠? 전기 신호가 움직이니까 기전력이 생기고 소리가 되는 거예요. 자, 손바닥을 펴시오. 옆에다가 입에 대고 산지교회. 예, 비콰이어. 산지교회 할 때는 간질간질하다가 비콰이어 할 때는 콰 할 때 세죠. 산지교회 비콰이어 해보세요. 예, 산지교회 할 때는 이 정도 레벨의 마이크가 진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비콰이어 할 때는 콰 할 때 파열음이 생겨요. 파열음이. 파, 푸, 트 이런 발음들이 센 발음이라서 어떤 교회 가면 목사님 말씀하시다가 펑펑 되는 경우 있죠. 이게 파열음이에요. 그래서 파열음을 어떻게 막으면 좋겠습니까? 그거는 여기 이런 팝필터 써야겠죠. 팝필터를 이렇게 이 안에 뭐가 있어요? 이 안에 스펀지가 있죠. 스펀지가 팝필터를 막아주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거 팝필터 팝 잠깐만요. 제 마이크를 한번 올려볼까요? 하나 둘 저음을 많이 깎았으니까 하나 둘 라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제가 말할 때 팝퐁퐁 빅콰이어 파리 바게트 아시겠죠? 이런 파열음들이 실제로 들려요. 이걸 어떻게 막냐? 이런 스펀지로다가 살짝 막아줘요. 파리 바게트 빅콰이어 굉장히 효과가 나죠? 그래도 어쨌든 녹음할 때 보면 그런 차이가 있으니까 녹음할 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파리 바게트 빅콰이어 이해되시죠?
그러면 훨씬 더 지혜롭게 쓸 수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은 요 사이에 구멍이 있어요. 구멍이 있어서 아까 제가 얘기했죠. 플러스랑 마이너스 더하면 없어진다고 소리가. 여기는 소리 잘 들리고 여기는 소리가 안 들리게 만든 거예요. 이 마이크는. 적죠? 같은 거리인데 제가 크게 말하고 작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똑같이 말하고 있는데 말하고 여기는 안 들리고 여기는 크게 들리고 여기는 작게 들리고 그러죠?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게 이런 마이크구나. 왜? 여기 말하고 있으면 여기 밑에 뭐가 있어요? 스피커 있죠? 간섭을 안 받게 하려고 여기를 안 나오게 만든 거예요. 어떻게? 구멍을 뚫어가지고. 그러면 그런 마이크를 어떻게 하냐 우리는? 응? 그런 마이크를 우리는 이렇게 멋있게 마이크를 잡습니다. 예. 멋있게 마이크를 잡으면 소리가 어때요? 훨씬 더 이상해지죠? 멋있긴 해요 사실은. 인정. 예. 근데 이렇게 하면 소리가 훨씬 좋아지죠? 그래서 마이크만 잘 잡아 소리가 훨씬 좋아진다. 이것만 하시면 돼요. 재밌지 않으세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이렇게 말했을 때 작았죠? 여기를 마이크 잡으면 커지죠? 여기도 후분이 생기기 때문에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피드백이 나겠죠, 여기서. 그래서 마이크를 잘 잡아라. 여기다 가시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게, 예, 이렇게 만들게. 그럼 좋겠다 하는 마음도 있었어요. 네. 자, 이렇게 소리를, 어디까지 갔죠? 예, 마이크가 있고, 다이나믹 마이크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이건 컨덴서 마이크예요. 목사님 사용하고 있는 저런 구준행 마이크들, 그 다음에 여기 뭐 악기에 들어가는 마이크들 중에는 컨덴서 마이크를 많이 써요. 왜 그럴까? 컨덴서는 구조가 틀려요. 아까 먼저는 그냥 자석에다가 코일만 감은 거니까 되게 저렴하고 쉽게 만들 수 있죠. 편하죠. 얘를 그냥 떨어뜨려도 고장이 잘 안 나요. 예, 싸고. 이거 되게 비싼 거, 이거 슈어 마이크니까 이거는 20만 원도 안 돼요. 근데 이런 마이크는 뭐 한 500만 원, 몇백만 원 해요. 살짝 떨어뜨리면 뭐 수리비 뭐 한 200 정도? 150, 200 정도 나와요. 예. 간단하게, 예, 그래요. 그러니까 얘는 전기를 줘요. 배터리, 전기. 직류전기, 아까 직류전기 봤죠? 직류전기.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극을 놓고 여기 전기를 주면 전하의 움직임을 미세하게 받아줘요. 그러니까 훨씬 더 예민하겠죠. 바이올린의 현을 켜요. 찡 켜면 다이나믹 마이크는 얘는 멍하니 있다가 왔네 그럼 해 이런 건데 얘는 찡 켜면 바로 찡 나와 소리가. 되게 섬세하게 잘 잡아주죠. 해상도가 되게 좋죠. 그렇기 때문에 얘를 쓰는 거예요. 그 비쌈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꼭 좋다고는 할 수 없지만 여기에 맞는 소리가 있어요. 그래서 뭐 합창단 같은 경우 할 때 아니면 뭐 고음 악기 같은 거 수음할 때 또 목사님 같은 경우는 마이크를 목사님 좋아하는 건 뭐예요? 큰 소리. 목사님 싫어하는 건 마이크. 마이크는 멀어지고 소리가 커져야 돼. 얼굴도 안 가려야 돼. 그러니까 저런 미니어처 타입 마이크를 써서 넓게 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자, 갑자기 너무 많은 걸 제가 때려 넣어 드려가지고 좀 머리가 아프시겠지만 이 영상을 남기니까 꼭 보세요. 네. 자, 여기까지 했고 마이크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마이크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트, 심장처럼 카디오디 방식인데 여기를 막으면 전체가 다 들리게 만드는 구조예요. 그래서 마이크에 머리 잡지 마라. 머리. 자, 합창단이니까 이것만 한번 할까요? 우리 합창단에 마이크가 있습니다. 마이크를 몇 개를 설치하면 좋을까? 빅화이어가 30명이 섰어요. 그러면 마이크를 몇 개 쓰면 좋을까? 우리 은혜 자매님이 잠깐 나와서 저랑 같이 한번 노래를 한번 불러보실까요? 네, 노래를 한번 부르시죠. 자, 봅시다. 마이크를 주고 같이 싱어예요. 싱어니까 노래 불러요. 노래 부르는 폼으로 딱 잡을게요. 그러면 마이크와 입과의 거리를 1로 봤을 때 마이크와 마이크 거리가 얼마나 정도 될 것 같아요? 1보다 몇 배? 한 3배 이상은 되죠. 그렇죠? 이렇게 중창단 보통 이렇게 쓸 때는 다 이렇게 써요. 혹시 이렇게 찬양하는 경우는 없죠? 이건 약간 이상한 데서 부르는 방법이고 정상적인 사람들은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이럴 땐 괜찮아요. 거의 문제 없는데 여기서 이제 그 중창을 한다. 마이크 스탠드 펴시고 마이크 스탠드 펴이고 마이크 스탠드 이렇게 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일이 넓어졌죠. 그러면서 여기가 좁아졌어요. 3도 안 돼.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지금. 그럼 어떻게 될까? 내가 부르면 내 소리가 여기 들어가고 여기 들어가요.
이 소리가 여기 들어가고 여기도 들어가요. 섞이겠죠? 소리가 좋아질까 안 좋아질까? 안 좋아져요. 많이 설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수고하셨어요. 예. 그래서 중창단 할 때는 어쨌든 그 회중들의 노래 부르는 사람의 마이크 입과 마이크 거리를 1로 봤을 때 그 3배 정도만 띄우면 돼요. 그럼 소리가 훨씬 더 깨끗해져요. 많이 듣다고 좋은 건 절대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예. 자. 마지막으로 마이크를 가까이 댄다. 가까이 되면 어떻게 돼요? 소리가 커지죠. 주파수를 봤을 때 커지기도 하지만 저음이 커지죠. 떨어뜨리면 소리가 작아지지만 저음이 확 빠지죠. 가까이 되면 가까이 될수록 저음이 커져요. 그래서 우리 뭐 북치기 박치기 하는 애들 있잖아요. 걔네들이 북치기 박치기 하는 경우는 없거든. 여기다 침을 뱉듯이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이유들이 가까이 되면 저음이 커지기 때문에 그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 하울링? 하울링은 왜 나는 거죠? 하울링. 예. 사탄, 마귀, 역사? 아닙니다. 예. 이거는 사탄은 이런 거 안 합니다. 예. 기분 나빠할 수 있어요, 걔네들도. 예. 이거는 그냥 마이크가 스피커를 통해 다시 또 돌아왔을 때 피드백 할 때 나는 거고, 마치 늑대가 우 우는 것처럼 한다고 해서 이거를 그 의성 표현으로 하울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마이크를 가까이 대면 됩니다. 예. 그리고 스피커가 마이크 앞으로 가 있으면 되죠. 예. 그 몇 가지만 주의하시면 돼요. 이거는 제가 쓴 책에서 보시면 돼요. 예. 자, 뭐 몇 가지 뭐 얘기 나온 김에 마이크 어떻게 잡는다? 이 무선 마이크는 여기가 그 송신기이기 때문에 여기를 잡으면 안 돼요. 가리지니까 머리 잡으면 안 되고 가운데 이렇게 잡으면 돼요. 자, 스피커. 목사님 목사님 모니터 스피커 제일 문제 많아요. 제일 문제 많아요. 왜? 목사님이 잘 들려야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잘 돼 있는 교회 참 못 봤어요. 여기 교회는 교회라고 하기에는 공간이 좀 낮죠, 천장이. 그래서 여기서는 탁구를 치면 좋을 것 같아요. 탁구장으로서 딱 맞는데 교회를 쓰기에는 낮아요. 그래서 딴 데보다 높은 편이지만 그러면 이 낮은 거를 이 핸디캡을 더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천장에다 매달아서 다 포인트를 할 수 있죠. 만약에 큰 교회면 못 달아요, 여기다가요. 제 말 이해되시죠? 그래서 스피커를 달아서 모니터링 하면 아주 좋다. 충분히 가능한 거고요. 스피커에서 이렇게 보시면, 사진 보시면, 그림 보세요. 이 부분이, 네모난 부분이 뭐예요? 이게 고음이에요. 고음, 트위터. 여기가 저음이고. 얘만 잘 잡으면 돼, 얘만. 얘 각도가 이렇게 너무 높으면 우리나라처럼 쇼다리인 경우에는 소리가 위로 가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 여기다가 뭘 고여요. 고여서 앞으로 좀 숙여줘. 그러면 아주 잘 들려요.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이런 거. 얘는 원래 서서 있으라고 한 스피커인데 누워놨어요. 그러니까 귀는 여기 있는데 귀 안 들리고 여기서만 들리는 거야. 모니터 올려주세요. 그럼 여기만 올리면 커져. 그럼 하울링만 나는 거예요. 무조건 올리고 말고 떠나서 이 스피커의 고음 각도가, 이 각도가 귀가 모르겠으면 눈을 향하면 돼요. 눈이 귀 옆에 있으니까. 이걸 살짝 올려주면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돼.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것만 잘해도 목사님 설교할 맛 난다 이런 말 할 거예요. 제가 말하는 거는 스피커의 각도를 먼저 잡아라. 이게 제일 중요하다, 이게. 그리고 그 다음에 필요한 만큼 목사님 목사님 모니터 스피커는 저음이 필요 없어요. 목사님이 뭐 저음감 느끼고 이러고 싶지 않아 하셔. 내 소리를 정확하게 듣고 힘들지 않게 하고 싶은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싱어 모니터나 스피치 모니터에는 여기에 보면 저음, 제가 볼까요? 제가 만약에 여기 EQ라이저 있어요. 그럼 여기 버스 1번이 모니터예요. 모니터에 EQ를 가서 목사님 모니터 EQ에 저음을 확 깎아버려요. 그리고 볼륨 올리면 하루나니까 포인트 몇 개만 딱 잡으면 목사님이 살 것 같다고 이럴 거예요. 음향 진짜 안 어려워요. 근데 이걸 몰라. 제가 이걸 설명해 드린 것 뿐이에요. 어디 갔든 여러분 교회 가시면요. 오늘 음향 배웠는데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기본적인 것만 딱 하세요. 목사님 스피커 각도만 좀 올려주시고 뭐 이렇게 벽돌에다가 뭐 음악 싸가지고 올리든가 싹 올리면 좋아졌다고. 어떤 교회는 되게 유명한 교회인데 목사님이 강단 딱 쓰면 방송실 모니터 꺼주세요. 그리고 이제 설교 시작합니다. 오죽하면
그분이 너무 열심히 하세요. 엔지니어 막 헤드폰 끼고 설교 내내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EQ 맞았다 내렸다. 자기 DJ인잖아. 그 목사님이 진짜 막 미치려고 하세요. 여러분들 DJ가 아니고요. 목사님은 실험 대상으로 쓰면 안 돼요. 그냥 예배 전에 내가 테스트해보고 괜찮으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최대한 맞춰주려 노력하세요. 그러면 목사님 설교가 훨씬 더 좋아지실 수 있어요. 저도 강의를 좀 하다 보니까 하루 6시간 이상 강의하다 보면 안 들리면 힘들어요. 저 지금 안 들려요. 지금 안 들려요. 힘들어요. 2시간밖에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모니터가 중요하다는 것만 아시면 돼요. 목사님 마이크 하나 쓰는 게 좋아요? 2개 쓰는 게 좋아요? 돈이 많으면 2개 쓰고 돈이 더 많으면 우리 정은 씨처럼 마이크 여러 자로 쓰고 그쵸? 정은 씨는 왜 마이크를 많이 쓰는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북한에 그래서 그 마이크 하나 쓸 때는 좋은 점은 소리가 클리어리티예요. 굉장히 명쾌하고 좋아요. 소리는 마이크 하나 쓰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런데 목사님이 말씀하시다가 성가대 어떻습니까? 이러면 소리가 빠지죠. 그것 때문에 2개 쓰는 거예요. 2개 쓰면 소리가 뭉뭉해져요. 근데도 2개 쓰는 경우는 여기처럼 좌우가 넓은 교회는 목사님이 이렇게 아이 컨택을 해줘야 서로 또 설교에 집중이 되거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마이크 2개 쓰는 거예요. 간혹 설교를 할 때 이 그 원고가 좀 가려질 수 있어요. 하나 쓰게 되면. 뭐 그런 거 정도. 요런 차이니까 요거는 제가 쓴 책을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고요. 목사님 중에 가끔 이제 손을 자유롭게 쓰는, 손이 되게 중요하거든, 설교할 때. 손을 자유롭게 하고 싶다. 그러면 너가 품격 있게 라발리어를 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안 들려요. 올리면 하울이 나고 난리 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되는 거죠, 여기다가. 여기다 되면 소리가 더 커지죠. 같은 레벨인데 여기다 온 거랑 큰 차이, 요거랑 엄청 큰 차이예요. 엄청 큰 차이. 간혹 이제 뮤지컬 하는 경우에 여기다가 하기도 해요. 두성을 쓰는 경우에 머리카락에 옷핀 꽂아가지고 쓰는데 여기다 쓰면 볼륨이 약간 작은데 소리는 더 명쾌해져요. 여기다 쓰면 소리 커지는데 소리 음질은 안 좋아져요. 큰 소리를 할 때 여기 쓰는 거예요. 그리고 방송 같은 거 할 때 확성하거나 뭐 그렇지 않을 때는 여기다 해도 괜찮아요. 저 지금 이거는 이 쓰고 있는 마이크는 녹음용이니까 하울이 안 나죠. 여기다 쓰는 거예요. 자, 이런 거는 뭐 나중에 성감기 같은 거는 책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거. 이 마이크 필터에 뭐가 있어요? 여기에 이 안에 음식물 쓰레기와 침, 세균 이런 게 있습니다. 한번 만져보시겠습니까? 누구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주기적으로 클리닝을 해주면 좋아요. 햇빛에 말리지 마시고 바람 선선하게 부는 데다가 그늘에 말리시면 훨씬 더 뽀송뽀송해질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입에 대는 이런 것들이니까 깔끔하게 해주면 좋고요. 목사님 마이크, 뭐 무슨 마이크 이런 거 할 때 깨끗한 하얀 수건에다가 딱 해가지고 우리 목사님 이름 딱, 담임 목사님 이름 딱 써줘가지고 라벨이 딱 해가지고 주면 목사님 기분 좋을까 안 좋을까? 기분 좋죠. 한번 이렇게 페브리즈 한번 뿌려주고 이렇게 향수 한번 딱 이렇게 디퓨저 뿌려주면 어떨까? 기분 좋겠죠. 그런 것들을 교회 안에 이렇게 잡고 있으면 좋겠어요. 그죠? 네. 자, 마이크 테스트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꽈배기 하면 꽈배기. 마이크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 지난주에 경험했죠? 네, 꽈배기 안 됩니다. 마이크 테스트 할 때는 동시에 여러 명이 마이크 테스트를 해야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미 드럼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빨리빨리 해야 되거든. 그러면 마이크 테스트 하겠습니다. 처음 1번 마이크. 마이크 테스트 하겠습니다. 1번 마이크입니다. 하나, 둘, 셋. 마이크 소리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막 엔지니어 막 올리고 있는 중이야. 안 나오는데 쳐다보고 있으면 안 돼. 계속 얘기해야 돼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소리 나오네요. 하나, 둘, 셋. 잘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 둘, 둘, 둘. 제 소리에 저음 좀 올려주시겠어요? 셋, 셋. 네, 괜찮습니다. 고음 됐고요. 모니터는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은데 한 번 더 해보고 확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그럼 2번 마이크. 마이크 테스트 합니다. 2번 마이크입니다. 하나, 둘, 셋. 이렇게 순서대로 쭉 나가면 빅화이어가 되게 있어 보이지 않을까요? 그죠? 요것만 잘해도 일단은 합창하면 잘 몰라. 무슨 말인지도 몰라. 뭐 염소처럼 해도 상관없어요. 막 바이브레이션 들어가도 몰라. 근데 테스트 할 때 보면 그 사람의 품격을 알거든. 그래서 마이크 테스트는 되게 중요해요. 이따가 할 거예요. 아시죠? 이렇게 해서 테스트 하시고, 뭐 외국 사람들은 하나, 둘, 셋 안 하니까 Hey, 1, 2, 2, check 이렇게 하는 이유가 저음, 고음을 체크하려고 2, check 이렇게 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마이크 테스트 왜요? 선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음색이 어떤지 모니터 확인하려고 3가지. 그것만 아시고 체크하시면 돼요. 괜찮으시겠죠? 예.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음향에 대한 이론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이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